안녕하십니까.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논술의 주제를 갖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만날 줄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사회 환원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논술 강의는 정말로 프리하고 자유롭고 그게 어떤 구속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랄지 이런 지식들을 같이 공유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 제가 혹시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그런 사례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그것 중에 이제 오해를 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이해하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되게 이제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 후반부에는 창의력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쟁점을 갖고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논술 그렇게 하면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렵다고 또 생각할 땐 어떤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중성을 가진 것이 이제 논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사례들과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고 좀 실전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얘기해 나갈 생각인데, 그 얘기 중에 우리가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것 중에 처음에 이제 논서술형의 글쓰기라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얘기를 전개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논술의 글쓰기가 이제 왜 중요해졌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그와 같이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수능 문제는 실제로 이제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문항을 갖고서 그걸 어떻게 그와 같이 선택할 것인지 하는 기술, 테크닉, 그 다음에 지식의 축적,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축적될수록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적 모순을 지닌 게 이제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AI 시대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내는 건 이제 상당 부분 문제가 이제 파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흘러갈수록 논서술형의 글쓰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다 하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이제 창의력이 요구되고 지식이 축적돼서 하는 거는 AI랄지 그 다음에 이러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놓고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리가 얘기했듯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유전자, 이 두 가지만이 앞으로는 먹고 사는데 커다란 그와 같은 중요한 것들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도 그거에 이제 비슷한 일환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서술형이란 무엇인지 이걸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 이러는 건 상당히 압박감을 주고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좀 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축적돼 왔던 지식과 이러는 것들, 말하는 습관, 이러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와 같은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은 되게 말로 하면 이게 면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과 면접의 본질은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어떤 창의적인 사고로 그와 같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와 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쓴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사고가
학우가 자신은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한동안 경험했지만 글을 잘 쓴다 이렇게 하면 화려하게 쓰고 뭐 이와 같은 거에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건 못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어떤 논리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하게 과 같이 이제 그 대두되고 그러는 걸 측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88년부터 논술을 쭉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러니까 논술의 첫 해에서부터 그와 같이 이제 그 대성학원에서 그렇게 하며 첨삭도 하고 전국을 다니며 제가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같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가장 커다란 거는 학생들이 대부분 논술을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러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NG도 내고, 제가 별로 이제 NG를 안 내고 바로 시작해갖고 한 40분 이렇게 강의 찍을 때 NG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안타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앞에 시작할 때 목이 이렇게 잠겨서 2번이나 NG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논술이나 면접이나 어떻게 긴박하고 아마추어적인 성격을 갖고 그런 기질을 갖고 그 논술이나 면접에 임하면 자기 실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마치 프로처럼 임해야만 여유와 객관성이 생겨서 논술에서 묻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그와 같이 정상치에 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합격선에 이제 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논술과 그다음에 이제 일부의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논술은 마치 정확한 답이 있어서 1 플러스 1은 뭐 2다 이렇게 답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풀어서 얘기하는데, 물론 그 요약형이랄지 그 몇 가지 사항의 논술 문제, 측정 문제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번이나 3번, 4번 이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의 비판의식이랄지 어떤 해결 과정, 그다음에 견해 제시형 뭐 이러는 것들을 묻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확한 답이 없고 실적으로는 답에 이제 근사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논술에 있어서 이제 그 상대성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채점하느냐에 따라 상대성이, 절대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논술은 정말로 평가에서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 논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점이나 모순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성균관대학도 그렇고 여러 대학에서 초창기에 논술을 그와 같이 이제 할 때 그 교수 일 개인한테 이제 이 논술 답안지를 주고 그걸 채점한 다음에 다른 교수한테 주고 또 다른 교수한테 줘서, 그러니까 자연계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 이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떤 편차가 있는지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따르면 그 인문계 교수나 자연계 교수나 똑같이 잘한 점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 채점을 정말로, 그게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교수들이 중간고사와 특히 인문계 교수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 채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이 채점에서 이제 논술형의 그런 채점으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누구나 그와 같이 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들이 딱 보고서 채점할 때 대부분 되게 그런 편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대성을 갖다가 아주 줄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가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특히 자기 자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우려했던 일부의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능형 그런 측정 방식이 전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민해 보고 그 다음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습니다.